자, 오늘 주말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쉬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쉴 수 있을 때 이렇게 푹 쉬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번 주에 이제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아서 이제 기회가 있을 때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전달을 해드릴 소식은 지금 현재 온라인을 달구고 있는 그런 소식인데,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의 창시자가 이게 온라인 프로필 상태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토시가 컴백하는 것인가 이런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데, 자, 사진을 함께 보도록 하시죠. 여기 보시면은 15시간 전에 이제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누얼이라는 그 단어로 바뀌었는데, 이거 한 단어를 남겼는데, 이 단어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랍어라고 합니다. 아랍어로 빛이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돈을 빌렸을 때 그 빛이 아니라 이렇게 눈부시게 빛나는 그 빛,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서 여기 이상하게 아니고 그 여기 수상쩍어 보이는 사람과 친구를 그 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5시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사토시가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 혹은 술을 한 잔 거하게 마시고 인사불성된 상태로 이렇게 상태 업데이트를 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2014년도에 그의 이메일은 해킹을 한번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도 그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 다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사토시가 등장하기로 결정했을 이 시기가 너무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오히려 이 전에 해킹했던 해커의 소행이 아닐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 해커가 사토시 행세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그런 음모론적인 생각도 이렇게 나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뉴스 측에서 사토시의 이메일로 연락을 해봤지만은 해당 주소가 비활성화 상태라는 자동 오류 메시지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토시의 상태 업데이트, 과연 누가 이렇게 한 것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술 먹고 술 한잔 거하게 걸치고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해커가 이렇게 장난질을 쳤거나, 혹은 사토시가 정말로 이렇게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귀신이 이제 접속을 해서 상태를 바꾼 것인지, 이 귀신도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왜 아랍어로 이런 단어를 남겼는지도 굉장히 의문점이 드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킬러앱에 목마른 블록체인 업계, 진짜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암호화폐는 넘쳐나는데 정작 비트코인을 비롯해 실생활에 활용되는 서비스가 전무하다. 그나마 활발하게 쓰이는 분산형 앱, 그것도 도박 게임이지 않나 라는 이렇게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하듯이 앞으로 실사용에 사용되지 못하는 그런 코인들은 다 말라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 전국민 모바일 신분증을 이제 선보인다고 하네요. 휴대폰 번호로 신원 증명 체계를 구축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신분증을 대체하도록 만들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회사에서 이제 그 실제로 쓸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들, 그리고 코인들, 이렇게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전달을 해드렸었던 이 라인,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은 계속해서 크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링크 및 라인페이가 한국, 중국, 일본에서 어디에서든 실물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언블락의 대표 이희우 씨의 그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링크를 갖고 있다면 라인페이를 통해 한중일 어느 나라에서든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만 되면은 여행객들이 이제 돈을 환전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은 지난 9월 자체 암호화폐인 링크를 출시를 했다. 이 대표는 일본에서는 8천만 명, 전 세계에서는 총 1억 6,500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라인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라인의 특징은 메신저처럼 아주 간편하게 쓸 수 있지만은 한편 블록체인 시스템이 돌아가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링크는 이제 참고로 ICO를 진행을 하지 않은 그런 토큰입니다. 라인은 파이낸셜 부분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최근엔 일본 금융사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과 라인뱅크 설립도 발표를 했고, 라인은 블록체인 비즈니스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를 하면서 생태계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네이버의 자체 자금으로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금 국내에서 시작은 못했지만은 지금 굉장히 커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라인과 결제가 되는 링크, 라인페이 앞으로의 그 더 큰 성장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한 가지 심란한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외주 제작업체가 있는데 거래소를 찍어내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센터 직원 한 명만 있으면은 그 누구도 이제 아무나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표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이것이 대한민국 거래소의 현 주소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수십억 원을 가지고 돌연 사라져버린 퓨어빗, 하루에 수만 배 급등하는 펌핑 잡코인,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서버 다운, 아무리 항의해도 해결되지 않는 입출금 문제, 툭하면 털리는 거래소 해킹 문제까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돼버렸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한폭탄도 이제 계속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펌핑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래소 외주 제작업체까지 있다고 하니까 누구든지 돈만 좀 주면은 나만의 거래소를 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싱싱 토마토 익스체인지, 토마토 거래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토마토 씨앗 토큰 이렇게 저도 팔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현재 제대로 된 규제 라인이 나오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제 하루빨리 이런 사태가 조속히 진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등록을 한 거래소만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그런 최소한의 것들은 빨리 만들어야 이제 안타깝게도 돈을 잃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선물거래위원회 비트코인 선물거래 주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외로 포지션이 증가를 했는데 어떤 포지션들이 증가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롱 포지션 전체 2070건으로 전주 대비 247건이 늘었고, 숏 포지션은 3272건으로 같은 기간 250건이 늘었습니다. 비트메인에서 크립토 인덱스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제 싸가지가 없는 사토시 이제 크레이그 라이트의 비트코인 캐시 SB가 바이낸스에서 신고점을 갱신을 했다고 합니다. 수익 내신 분들 일단 축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ETP를 출시한 스위스에서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수석 경제학자 폴 도노반이라고 하고요. 비트코인을 사악한 거품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 들어 비트코인은 조정 국면을 이어가면서 건강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는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애초에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통화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반면에 어떤 기사가 나왔느냐,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들과 대형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위한 암호화폐에 대해 내놓았었던 부정적인 견해를 잇따라 철회를 하고 도입을 권장하거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악마로 규정했었던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는 최근 금은 죽었고 비트코인은 금보다 유용성이 크면서 더 가치가 커질 것이라고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올리버 하트 하워드대 교수 역시 이제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를 했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역시 이제 비트코인의 위협을 느껴서 전자화폐인 패드코인의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HSBC, UBS, 크레디트 스위스 등 글로벌 은행들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현금 시스템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여러 대학교의 교수들의 이렇게 입장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련, 그리고 이제 전자화폐 관련 사업이 확장이 돼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펌프는 이제 철진한 딸기와 같다, 혹은 철진한 뭐가 있죠? 철진한 돼지고기는 철이 없죠. 아무튼 코인베이스 상장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제 G캐시는 그날 최고점 대비 17% 하락한 그런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비트코인이 힘을 못 쓰니까 그런 영향도 있는데, 이제 코인베이스 자체도 이렇게 콧대가 많이 꺾일 시기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고객 수도 줄어들고 있고 거래소 내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코인베이스, 곧 고인베이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좀 괜찮은 사이트를 찾았는데 코인마켓 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은 각 코인별로 이제 예정된 그런 이벤트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스텔라의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이제 내일 올해 출시가 되기로 했었죠.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업그레이드인데,
이제 통합 업그레이드인데 이거를 과연 해낼 수 있을지 내일 발표가 나면 알 수가 있겠는데 되기만 한다면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코인의 정보를 알려주는 이 웹사이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찾아오셔서 어떤 업데이트나 이벤트가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리카에 관한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메인넷 출시를 미뤄왔던 진리카가 이번엔 세 번째 테스트넷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넷에서는 여러 가지가 이제 보완이 됐는데 보안 문제라든지 또 이제 다른 그 어떤 여기 뭐가 있었냐면은 그 스마트 컨트랙트 샤딩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고 이것을 토대로 메인넷을 출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인넷 출시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리카가 이제 앞으로 제대로 사업을 해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해서 메인넷을 잘 출시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오스의 개발자죠. 댄 라리머가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 연구를 하겠다라고 밝혀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댄 라리머가 혹시 이오스를 떠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댄 라리머가 이번에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는 순수한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비교될 수 있는 순수한 암호화폐 그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고 합니다. 계속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이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비트코인 주소로 누군가가 계속 비트코인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누군지 몰라도 걸리면은 이제 고생께도 하겠죠. 다음은 인텔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제 거대한 회사인 인텔이 이번에 비트코인 마이닝 관련해서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 이 특허는 에너지 에피시언트라고 되어 있는데 에너지 효율성 면을 이제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특허를 냈는데 비트코인 마이닝, 비트코인 채굴이 계속해서 이제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대 기업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노리고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비트코인 말고도 다른 암호화폐를 이제 채굴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뛰어들고 있으니까 사업시장의 전망을 이제 길게 밝게 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비체인을 기반으로 한 거래소가 열렸습니다. 이름은 오션X라고 하고요. 이제 베타 버전에 돌입을 했고 지금 현재에도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디뎌서 거액을 손에 거머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이제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하락 때문에 많은 손실을 입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실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내 손실 대비 몇 프로가 상승을 해야 본전을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5% 손실을 입고 계신다면은 투자하고 계시는 코인이 5.3%가 이제 상승을 해야 본전을 찾으실 수 있고요. 30%를 잃고 계신다. 그러면 42.9% 상승해야 됩니다. 50%를 잃고 계신다면 100% 상승해야 본전을 찾으실 수 있고요. 이 옆으로 가면 이제 좀 더 암울해지죠. 60% 손실이 계신다. 그러면은 코인이 150% 상승을 해야 됩니다. 75%면은 300% 상승을 해야 본전을 얻으실 수 있고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85%와 95%의 차이인데 딱 보시면 그냥 이거 10%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근데 막상 회복률은 566% 대 1900%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와 95% 천지 차이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매매를 하실 때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매매 전략을 짜셔서 이제 좀 가슴 아프더라도 너무 크게 떨어지기 전에 손절을 바로 치시고 저점 매수를 하시는 쪽이 낫지 않나 그런 전략들을 세우는 것이 조금 더 투자를 하기 현명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앞서 만든 영상에서 이제 잠깐 공유를 했었죠. 리플 영상에서 공유를 했었던 그런 표인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 겪고 계시는 감정 상태의 사이클을 나타낸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죠. 잘 될 것이다 투자를 하고 이제 흥분, 스릴 그리고 이제 자뻑 나 좀 똑똑한 것 같아. 내가 좀 머리가 좋지. 그래서 나중에는 희망회로가 극에 달하면서 나는 억만장자가 될 것이다. 이제 좋은 차도 몰고 비싼 아파트도 사고 그 밖에 등등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 그러다가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상태를 부정하게 되죠. 이럴 리가 없어. 그 이후에는 공포에 치닫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꿈이 나를 꾸고 있는 것인가? 그러다 묻게 되죠.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윽고 항복하게 이릅니다. GG 너 잘났다 이렇게 되고 나서 포기를 하죠. 이제 글렀어.
나는 끝난 거야. 그러다가 가격이 약간 상승이 오면은 이제 그래도 약간 우울합니다. 아, 이거 좀 잘 되면 좋겠는데. 그러다 더 오르면은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여기서 더 오르면은 안도를 하죠. 아, 살았다. 이제 본절 찾고 이제 탈출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다시 낙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상태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의 스스로의 감정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계시든지 항상 평상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여윳돈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타격을 받아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실 수 있도록 여윳돈만 가지고 신중하게 투자를 하는 것을 이제 항상 추천을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은, 미국에는 이 제펄디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뭐 가족 오락실, 아니 그 가족 오락관이죠. 가족 오락관, 그런 오래된 그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그 토픽을 정하고 점수를, 그 돈을 따서 관련 문제를 맞추는 그런 게임이죠. 여기 보시면은 크립토커런시즈가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관련된 퀴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가자들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에 대해 공부를 해서 이 퀴즈에 참가를 해야만 이제 그 퀴즈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고 점수를 딸 수가 있고, 또한 이 방송은 전국으로 방영이 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퀴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는 하루가 다르게 암호화폐가 대중화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전달을 해드렸고요. 이제 주말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 편안하게 이제 요가를 하시든지 명상을 하시든지 하면서 이 어지러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정말 다시 한번 한박 웃음을 입에 이제 다시 머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바라면서 저는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